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당황했던 순간, 또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푹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건강한 노후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기억력과 수면 그리고 뇌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절대 중간에 넘기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기관입니다. 실제로 60대,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뇌 가소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지금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최근 들어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고 밤마다 잠을 설쳐서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우고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분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었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단 몇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아침이 훨씬 개운해지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뇌와 장기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10초 동안 손가락을 빠르게 오므렸다 펴보십시오. 만약 15번이 채 되지 않는다면 뇌에서 손끝으로 전달되는 신호 속도가 느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생활 습관은 이미 떨어진 뇌의 반응 속도까지 다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바로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저 오래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자느냐입니다. 우리 뇌에는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일종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 속의 하수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아무 자세에서나 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이 배출 통로를 좁게 만들어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자도 피곤한 상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어떨까요? 이 자세는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옆으로 누웠을 때 뇌 노폐물 배출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천장을 보고 자는 대신 편안하게 옆으로 돌아 누워 보십시오. 이때 몇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머리와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맞추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하나 끼워주면 허리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의 압박이 줄어들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는 것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다음날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분도 이 수면 자세 하나를 바꾼 이후 아침에 느끼던 무거움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단 1분만 투자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것 하나로 뇌를 깨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하루 중 뇌를 가장 빠르게 깨울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때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씹는 행동 저작 운동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단순히 소화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턱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뇌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펌프가 함께 작동합니다. 즉 많이 씹을수록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씹는 횟수를 늘렸을 때 뇌 혈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절대 대충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 국물만 후루룩 드시거나 라면처럼 빨리 먹는 식습관은 뇌를 깨우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기.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는 훨씬 빠르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조합은 간단합니다. 두부 한 조각과 들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두부에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들기름에는 뇌세포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뇌가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에 매우 약한 식품입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쉽게 산패되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구매해 빠르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처럼 라면으로 식사를 하시더라도 이 씹는 습관 하나만 추가하셔도 뇌는 분명히 달라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기억력과 집중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눈과 혈관 그리고 뇌까지 동시에 살리는 의외의 식재료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이나 뇌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눈 건강이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뇌로 가는 혈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와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근은 그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근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근을 얇게 채 썬 뒤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가볍게 버무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영양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당근 라페도 좋은 선택입니다. 채 썬 당근을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제거한 뒤 올리브유와 식초로 버무려 냉장 보관해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잘 드시지 않는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은 잘 안 먹는다는 분들은 항산화 성분 섭취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려고 하기보다 하루 한 번 소량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 한 조각, 당근 몇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습관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혈관 상태가 달라지고 결국 뇌 건강까지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잘못된 조합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장기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잘못 먹으면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고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려운 증상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콩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짠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곡물 위주의 식사나 짠 반찬과 함께 양파를 드시면 몸속 나트륨 부담이 커지면서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늦은 시간에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밤사이 콩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셋째,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이런 식습관은 혈관까지 영향을 주어 콩팥으로 가는 혈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조리하기 전에 찬물에 잠시 담가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자극적인 성분을 줄이고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소화와 장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 아침에 천천히 씹는 식사, 당근과 같은 식재료를 꾸준히 챙기는 것, 그리고 음식 조합을 조금만 신경 쓰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와 장기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밤부터 옆으로 누워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이 아니라 공원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길에서는 여러분의 뇌와 장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까지 건강한 해두시면 노후길.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사랑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